5억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하던 하진은 결국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는데요. 이 집은 김낙수가 20년을 바쳐 쌓아온 직장 생활의 트로피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트로피만을 안고 살아갈 순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며칠을 끙끙거리며 고민한 끝에 온라인의 부동산 매물 등록 버튼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는데요. 11화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낙수가 폭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김낙수는 이 집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대안이라고는 딱히 없었죠. 카센터를 운영하는 형이 5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리도 없는데요. 설령 빌려준다 해도 이자를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평생 힘들게 모은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하진과 수겸을 볼 면목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9화에서 수겸은 아버지에게 뼈 때리는 돌직구를 날렸죠. 김낙수가 자신에게 재수를 강요한 건 아들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아들 서울대 다닌다고 남에게 과시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죠. 하진과 자신은 상가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본인의 체면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ACT를 그만둔 낙수였는데요. ACT가 아니어도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낙수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수겸을 통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상무의 SOS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너밖에 없다며 자신을 한 번만 도와달라는 전화였죠. 도부장이 백상무를 배신하고 다른 상무에게 붙은 것입니다. 졸지에 날아가게 생긴 백상무가 낙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낙수가 예전에 했던 말이 정확히 들어맞은 순간이었는데요. 도부장은 상대방을 향해 웃고 고개를 숙이지만 속에서는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는 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김낙수와 함께하던 시절 선배님 하며 깍듯하게 굴었지만 그건 역시 위선에 불과했죠. 김낙수가 퇴사하는 순간 그의 팀원들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는데요. 더는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 도부장은 김낙수 팀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결국 권사원이 이를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는 장면도 보였는데요. 꼰대라고 욕하던 김 부장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김낙수는 백상무의 요청에 결국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상무와 함께 도부장을 치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그토록 꿈꾸던 상무 자리에 앉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아마도 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세차장에서 일하다 잠깐 꾸었던 달콤한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도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김낙수의 내면이 ACT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카센터 업무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창수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낙수야 카센터 옆 빈 공터에 세차장 하나 해볼래라는 말이었죠. 낙수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런 걸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창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다고 말이죠. 지금처럼 성실하게만 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격려해줍니다. 형의 진심 어린 격려가 낙수의 마음에 스며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진과 세차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진은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 도전해보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죠. 지금이 기회라고 반드시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때 낙수는 아내와 딜을 하는데요. 자신이 세차장을 잘해볼 테니 이 집을 팔지 말자는 것입니다. 잠시 고민한 하진도 팔고 싶지 않았다며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두 사람은 집을 두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수는 형의 도움으로 세차장 사장이 되어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ACT 부장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행복감이 세차장에서 밀려옵니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이 이상하게도 달고 따뜻했죠. 예전엔 형이 기름때 묻히며 일하는 걸 은근히 무시했었는데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냥 장사치에 불과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형과 그 동료들은 사기꾼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10화에선 김낙수가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하진과 수겸은 충격에 빠진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던 하진은 정신과에 가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죠. 낙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편견 때문에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상가 사기로 인한 억대 부채에 취업까지 되지 않는 현실이 그 이목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진은 침대에 누워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를 본 하진은 평생 처음으로 김낙수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억지로 이끌어 병원으로 데려갔죠. 낙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한 병원을 원했는데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자신 상가 건물의 위층에 있는 정신과였습니다. 그곳의 의사가 같은 분양사기 피해자인 허남준이었죠. 허남준은 김낙수에게 공황장애 진단을 내리고 치료 과정을 하나씩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강하고 단단했기에 하루아침에 자신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낙수가 자신 몰래 상가 분양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수겸까지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부자에게 깊이 실망하며 자신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허탈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낙수는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졌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가에서 먹고 자며 버티다 허남준과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쳤는데요.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말에 이끌려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낙수는 형인 창수와 어린 시절부터 비교당하며 자랐던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그 상처가 평생 그를 지배해왔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렸죠. 형을 찾아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창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는데요. 그날 이후 낙수는 묵혀뒀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죠.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며 수겸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는데요. 수겸은 한나를 통해 아버지의 행동들이 그들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함께 대리운전을 하며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